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훈풍이 1일 천하로 끝나는 걸까요? 간밤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발언으로 인해서 좀 쉬어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영향을 오늘 국내 증시까지 고스란히 받은 분위기입니다. 양 지수 모두 오후장 들어서 좀 더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0.9%, 코스닥은 1.7%가량 좀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대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과 HLB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의 주가는 정말 불닭볶음면 마냥 정말 맵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이 상한가까지 들어갔다니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이 실적이 잘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다, 더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상한가까지 지금 구간에 안착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HLB죠. HLB 아침부터 계속해서 속보도 나오고 이슈도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미국 FD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과연 이게 또 앞으로의 기대감이 좀 더 소멸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한가까지 맞은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가 더 문제일 것 같죠. 이 두 종목 그리고 오늘 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테마별 장세인 것 같습니다. 수산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봐야 될지 오늘도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이번 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미리미리 꼭 한번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 5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정말 파랗게 물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증시가 하루가 다르게 벌써 좀 힘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날씨도 좋은데 그렇게 또 축 처지는 증시가 왜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증시가 이제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 오늘 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게 정말로 국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올랐더니 오늘 장에선 양지수 모두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코스닥은 지금 1.7%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이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만한 구간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미국 증시의 영향 여기다가 HLB 이슈까지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을 보자면 테마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수산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이런 쪽들 위주로만 상승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챙겨봐야 될지 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원탑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는 거진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이렇게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죠. 화장품 관련주로 우리가 화장품을 보지 않으면 수익을 챙길 생각도 하지 마라 라면서 마녀공장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역시나 여러분들께 5% 가까운 수익 드렸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 철강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함께하는 방에서는 돈 일절 받지 않고 원탑 종목 이외에도 무료로 드리는데 하이스틸 17% 여러분들께 수익 단 하루 만에 드렸고요. 민테크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5%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거의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익절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하는 우리 빅스 대표님인데요. 나도 시장이 너무 어렵다. 사실 주도 섹터도 부진하고 하루 올랐다 하면 이
섹터별로 순환매만 돌고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 나와는 맞지 않는다. 나는 매매를 그만하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 얻는 분 있잖아요. 바로 오늘 함께하는 빅 전문가님이 이런 식으로 테마에 대해서도 잘 교육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종뿐만 아니라 종목 선별까지 잘해 주십니다. 앞으로 시장 다음 주 시장부터는 정말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원탑 종목 챙겨왔습니다. 빼놓지 않고 챙겨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신 이후에 꼭 한번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4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갔는데 좀 쉬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하락폭이 큰 걸까요? 이 전반적인 지금 경제 이 시장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한때. 근데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시점이 CPI였습니다. CPI가 발표가 되면서 증시가 좀 다소 안도감을 느끼고 이 하락 부분을 다소 조금 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자,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또 한번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듯 했으나 자, 아무래도 지금의 CPI는 결국에는 단순한 이벤트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6월 FOMC 전까지는 사실상 6월 CPI죠. 6월 CPI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까지 또 여러 가지 실적 이벤트들도 남아있는 실적이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더 강한 모습을 이어나가기란 사실상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국내 증시도 어제 미국 증시 상승 부분에 따라 조금 더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자금도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HLB는 일단 뒤로 하고 일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본다면 오늘 어제 들어왔던 이 외국인의 자금들이 거의 대부분 좀 이탈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두 개 다 약세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코스닥이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엔 거기에 이제 HLB가 좀 작용되고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오늘 좀 눌리는 이유는 어제 다소 좀 반등이 나왔던 반도체나 이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좀 일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눌리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수 상황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오늘 HLB가 하한가를 가지 않았더라면 조금 다소 나쁘지는 않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HLB가 저렇게 빠지다 보니까 다른 제약주들도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아까 앵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전반적인 순환매가 계속 꾸준하게 돌아주고는 있는 시장이다. 근데 아쉽게도 그 상승 부분이 이어가지는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핵심 포인트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는 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때 좀 먹고 나와라라고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듯이 요즘엔 욕심부리고 막 눌린 목에서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특히나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잡을 시점이면 떨어지기 직전의 시점이다. 자, 함부로 눌린 목 내가 이상하게 뭔가 잡을 것 같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자, 그때 잡죠. 맞아, 그때 잡는 건 맞아 좋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장에 삼양식품 이렇게 맞아요. 가다 보니까 앞으로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분명히 잡을 것 그러시는 같은데,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세의 연속성이 좀 띄어지지 못한다는 점. 그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상승이 나오면 눌림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점은. 상승이 나왔다고 눌림목이 나오면 그 눌림목에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랐던 걸 눌림목에서 잡으라는 게 아니라 자, 최근에도 가만히 있다가 또 상승 나왔어요. 그럼 이제 눌렸을 때 잡자. 또 뭐 HLB처럼 쭉 한 100%, 200%, 300% 올라갔던 종목들 눌림목 나왔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고요. 자, 지금 일단 전반적인 지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뭐 반짝이던 시점이 잠깐 있었어요. 11시, 10시였나요? 10시에 이제 잠깐 낙폭을 좀 회복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외국인의 이 자금까지 이탈되면서 사실상 시장이 좀 좋지 못한 부분 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좀 좋겠죠. 자, 다음 주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관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자, 그 실적을 좀 지내고 나서 사실상 이제 전반적인 이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를 좀 살펴본 뒤에 그리고 시총 상위 업종 간의 이런 좀 방향성을 좀 보고 나서 그리고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또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네.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정말 시장이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시장이죠.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장에서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장에서는 많이 이탈하는 분위기인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도 오늘장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운 부분이 테마별로 순환매만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연속성 없이 오늘 오른 게 또 내일 오르진 않고 또 다른 업종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근 시장 정말 나와는 맞지 않다. 정말 매매 그만하고 싶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정말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입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정말로 이 최근 시장에서는 줄 때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줄 때 잘 챙기십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원탑 종목이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초가로 들어가셨거든요. 역시나 4%, 5% 가까운 수익을 챙겨다 드렸고요. 민테크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 함께하는 방에서 돈 일절 받지 않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종목도 드리고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매매 가능하신데 혼자서 매매도 가능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5월 달에만 여러분들께 드린 수익이 무려 150%가 넘습니다. 원탑 종목으로도 수익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서는 언제 드릴지 모르는 그 선물로도 여러분들께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수익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원탑 종목 들고 왔잖아요. 갈만한 종목입니다. 마녀공장, 동진생캔 등등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면서 짧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받아가고 싶다. 나도 한번 시장에서 시세를 줄 때 길게 보지 않고 짧게라도 수익 챙길 만한 부분 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방송 시간이 이제 약 3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지금 39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수익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5월 달에만 수익이 150%가 넘었고 거짓 매일매일 익절을 하고 있잖아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방송이 원탑이었고 월요일 날 시초가로 들어갔는데 또 5% 가까운 수익 챙겨다 드렸고요. 철강 관련주 저희가 또 테마에 대한 교육으로 다뤘었잖아요. 그랬더니 역시나 또 수익 17% 짧게라도 단 하루만인가요? 하루 만에 드렸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어쩔 수 없이 챙겨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수익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수익 보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 지금 시장에서 돌고 도는 순환매가 도는 테마들이라는 얘기예요. 봐봐요. 대부분 뭐 이치환불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주죠. 뭐 광명정이나 비치로테크, 레이저셀 뭐 이런 반도체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도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공략을 하고 있고요. 하이스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미국이 중국에 부가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각됐던 테마죠. 철강 테마.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꾸준하게 돌고 도는 테마들을 어떻게 잡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나왔다가 눌림목을 공략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대부분의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세 가지의 종목을 리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마녀공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같이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주식 라방만 잘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루에 한 종목씩은 받아가실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본다면 대부분 다 상승이 나옵니다. 어떤 종목들이길래? 지금 순환매가 돌고 도는 테마 안에서 눌림목을 공략한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자,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제가 원톱 종목으로 들고 나왔었죠. 자, 2시에 제가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지난 금요일날 같이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월요일날 사실 아까 앵커님이 거짓말을 치셨어요. 시초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셨나요? 23,500원에 장중에 제가 드렸어요. 장중에 드렸기 때문에 이날 23,500원에 이날 들어갔습니다. 이날이군요, 이날. 이 파란색 긴 윗꼬리가 길게 달렸을 때. 자, 이날 저희가 진입해서 언제 익절을 했을까요?
그 다다음 날 거래일 오. 기준으로 바로 이틀 뒤에 익절을 챙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또 우리가 마녀공장을 포함해서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녀공장을 봤지만 이미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뭐 이치한불, 코리아나 뭐 이런 건 대표적인 종목들 다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큰 수익을 보기 위해 이한 것보다는 좀 짧게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해서 제가 마녀공장을 드렸던 것이고,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스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공략했죠? 최근에 또 테마의 이슈를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또 공략을 한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13일 날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3,850원에 잡아드렸어요. 오전 11시 30분에 움직임이 좀 포착됐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드렸었고, 자, 이 종목 당일날 바로 또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다음날 갭이 15% 이상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시초가에 우리가 매도를 챙겼는데, 보시면 11시 30분에 제가 잡아드렸다 그랬죠? 정확하게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이 시점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종목이고, 다음날 바로 시간의 상한가 기준으로 고점을 또 돌파를 하면서 우리에게 17%에 대한 수익을 챙겨줬다. 이게 또 우리가 수익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또 이슈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재료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을 잘 보고 테마를 잘 봐야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민테크입니다. 우리가 또 스윙 종목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본다? 단타. 자, 꾸준하게 또 함께 하시는 방에서 드리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함께 하시는 방에서 로이 대표님께서 네. 열심히 또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단타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지금도 단타 진행 중인가요? 단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하고 있던 걸로 봤거든요. 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단타는 꾸준하게 타점이 오는 종목마다 간다. 자, 다시 돌아가서 수익 리뷰를 진행을 네. 해보자면, 민테크는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로 단타를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엊그저께죠.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조금 심심했던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재미없던 시장이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공략을 했을까요? 이미 재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 배터리 진단 기술에 대한 국내 유일한 상용화 기업이 바로 이 민테크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잡아드렸냐? 오후 2시 20분에 거의 이제 장 끝나갈 무렵쯤에 제가 잡아드렸는데 11,200원이라는 가격에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어요. 11,200원 언제인지 볼까요? 차트로. 자, 이때 당시에 재료가 뜨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한번 줬습니다. 큰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이후 눌림목 잡아드렸습니다. 11,200원 잡아드렸고 11,700원 목표가 잡아드렸었는데 정확하게 5%거든요. 자, 우리 진입하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바로 슈팅 나와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또 챙겨왔다는 점, 자, 그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 5종목, 6종목의 수익을 꾸준하게 챙겼어요. 근데 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배가 아프실 수도 있고, 내가 수익을 못 봤는데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익 리뷰의 요점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신다면 이 수익이 여러분들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방송 끝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에 대한 자랑 아닌 자랑을 해드렸는데, 수익리표 보시면요, 저희가 5월달 시장이 참 심심했습니다. 이슈도 부재했고요. CPI 이외에는 이슈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갈 만한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도 없다 보니까 시장 참 심심하고 계속해서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만 빠르게 돌았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무려 150%나 넘게 수익을 드렸거든요. 거진 매주 수익을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도 민테크 그리고 하이스틸 같은 종목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보시고 원탑 종목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고 방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녀공장으로도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수익을 드린 종목이 무려 또 3종목이나 되는데, 이런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종목까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실 오늘도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TV 보시면서 아, 이게 정말 계속해서 주식해야 되나라고 참 의구심이 드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주식 수익을 줄 때 챙겨야 되겠죠. 나도 업종별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그 타점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서는 오늘도 또 단타 진행됐고요. 여러분들께 단타로도 뿐만 아니라 원탑 종목으로도 수익을 참 많이 챙겨다 드립니다. 5월 달에만 무려 150%나 넘는 수익을 드렸는데요. 이런 수익 다음 주부터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시간 3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리뷰도 들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 장에서 시세를 분출했던 이 식품 쪽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신성홀딩스 vs S&D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유망하게 보시나요? 두 개 중에서는 저는 일단 신성홀딩스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 앵커님 지금 식품주들이 왜 오르고 있을까요? 이 호실적 때문에 오른 거 아닌가요? 삼양식품. 맞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식품업계의 이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제가 꾸준하게 말했던 거 있잖아요. 기업 밸류업, 저 PBR. 저 PBR. 결국에는 이 저 PBR과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이 어떤 종목의 주가들이 잘 올라갈까요? 밸류업이 낮은 걸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잘 벌고 PBR이 낮은 게 네. 맞아요. 돈을 잘 벌고 네. 돈이 많이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자체가 낮아져 있다면 그쵸? 그럼 그만큼 더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 아닌가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평가된 종목들이 실적들, 재무들이 건전하고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르는 게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종목들이 식품업종도 이 유통업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유통업종의 종목들은 저 PBR 테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유통업종도 우리가 꾸준하게 좀 살펴보면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자 유통업종도 유통업종이지만 여기에 지주사 역할까지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재료가 더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이 기업 자체는 굉장히 재료성은 조금 낮지만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을 제가 택하지 않은 이유는 많이 올라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뜨거운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또 만드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네. 같이 올라가기도 하는 거겠지만 맞아요. 사실 그 불닭볶음면이 저도 좋아는 하지만 네. 뭐 기업 하나를 막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재료는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 보면. 근데 삼양식품을 거의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그래도 S&D가 어떻게 보면 시세의 연속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추세를 타고 수급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는 네.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부분은 더 나올 겁니다. 음. 근데 이미 저점에서부터 수백 프로가 올라간 종목에서 더 올라간다고 해봐야 더 몇 프로를 먹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낮은 종목을 사는 게 더 맞겠죠. 자, 그래서 제가 S&D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자, 오늘 고점으로 올라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또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의 저항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상장된 지 한 9년 정도 된 네.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42,000원대의 저항대 라인이 생성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수급량으로 살펴본다면 이 저항대 분명히 돌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눌림목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점,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또 현명한 판단이겠죠. 그래서 제가 신성홀딩스를 택한 건데,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이번에 저 PBR이나 유통 쪽 뭐 이 지주사 관련돼서 이런 재료로도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곡물 관련주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재료적인 부분이나 시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사실상 더 잦게 발생이 되는 이 신성홀딩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말 그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없진 않아요. 꾸준하게 시장에서 동반이 되고 있는 거래량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계속 수렴 단계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또 S&D를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네. 지금 차라리 바로 공략할 수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도 만들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봉을 좀 볼까요? 분봉 차트상 보면은 오늘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오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동반된 수급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깨지 않은 채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오늘 종가 베팅으로도 좀 공략을 해봐도 오.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단타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좀 보고 싶은데 지금 8,750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손절가 잡아도 단타는 무조건 손절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 단타라는 그 게 있기 때문에 네. 자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8,500원대 라인 손절가 잡고 지금 뭐 단타를 보셔도 되고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하셔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S&D를 조금 기다리면서 네. 신성홀딩스를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역시나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왼편에 우리 함께하는 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는지 남겨봤는데 살려줘님께서 농심이랑 삼양이랑 매운라면 전쟁하네요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농심, 삼양 둘 다 1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막 기사의 내용을 봤더니 삼양이 농심을 이기는 날을 다시 볼 줄이야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라면주들의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이 라면주들에 대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다 이제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전반적으로 다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네. 특히나 지주사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총단이 커요. 맞아요. 시총이 큽니다. 그래갖고 웬만한 수급이 한 번에 다 이 테마에 몰리지 않는 이상은 모조리 다 올라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 좀 직접적으로 이슈가 같이 뜬 이 삼양 쪽이 좀 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삼양 차트 잠깐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저점이 17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 35만 원대였는데 이날 어제 종가 기준으로 2조 5천억이었습니다. 근데 2조 5천억의 시총이 30%가 단 한순간에 뻥튀기가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절반 수준이었겠죠. 이때는 물론 1조 2천억짜리가 지금 순식간에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 지금 못해도 시가총액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뛰었어요. 굉장히 지주사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중소형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물론 어느 정도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도 이 올라가는 추세에 맞춰서 내려가는 기간도 그만큼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잘못 물리면 굉장히 평생 반려주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목표를 잡고 전략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농심, 저는 방금 농심 차트를 봤는데 좀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리고 오늘 또 전반적으로 개파락을 좀 해주는데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1선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이 희비가 엇갈려가지고 정말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저는 추세가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농심이라는 시가총액 자체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단기 이평선에서 좀 받쳐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바로 들어가는 건 좀 뭐해도 지금 들어가긴 해도 돼요.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식품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함께하는 방에서는 라면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두 종목 삼양이랑 그리고 또 농심이 주가의 흐름이 희비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실적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농심 20일 이평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품 관련주들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성홀딩스 vs 그리고 S&D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대결을 해봤는데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신성홀딩스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PBR 관련주 유통뿐만 아니라 식품, 사료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지만 저 PBR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테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종가 베팅 혹은 단타로도 진입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수익률표 보시면요. 정말로 종가 그리고 단타로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드렸습니다. 단타로 민테크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여러분들께 5%,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17%나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빠르게 수익 드리는 종목들이거든요. 나도 최근 시장 너무 어렵다. 나는 길게 보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들과 딱
딱 떨어져 많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길게도 보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도 단타로도 수익을 드리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받아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신성홀딩스 오늘 종가에 베팅했는데 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계셔야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해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메가MD vs IB 김영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좀 교육주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개의 종목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네요. 근데 이 시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메가MD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네,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IB 경영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 메가MD를 선택하긴 할 거예요. 네. 메가MD를 선택하긴 할 건데 네. 자, 왜냐면 어찌됐든 종목들이 두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네.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부 다 내려오고 있는 시점인데 메가MD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시가 부분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이 장 초반에 조금 갭 띄워준 부분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그 구간 동안 거래량이 꽤 상당히도 동반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로 따진다면 사실상 제가 아까 AB 경영을 좀 선택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어쩌됐든 떨어졌을 때 우리가 좀 쉽게 공략을 하는 기준으로 둔다면 IB 경영이 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가MD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게 됐을 때 이 갭 상승했던 부분을 전부 다 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2,600원에서 적어도 2,500원대까지 하락폭이 좀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분할 매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손절가 잡기도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시기 좀 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그나마 IB 김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똑같아요.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들어 올렸고 근데 그 구간을 넘어서 시초가를 넘어서 더 하락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 이런 종목들은 과하게 낙폭이 됐을 때 오히려 반등의 기조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IB 김영의 종가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종가로도 좀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약반등을 노리고 한 5%에서 한 7% 정도를 노리고 들어가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MD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좀 전략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종목인 점, 그 점을 좀 알고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까다롭네요. 일단 이렇게 두 종목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는데 두 번째 대결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살려줘님께서 오늘 금요일인 영향이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적은 거죠?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하거든요.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어제 들어왔던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거진 지금 매도로 전환하면서 다 나가고 있는데 금요일이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일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금요일이라서 사실 그게 더 커요. 금요일이라서 크고 네. 이 주말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 불안감 그런 게 또 있죠. 요즘에 또 시장이 뒤숭숭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에 따라서 뇌동매매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만 좀 안 하시면은 오히려 눌렸다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야기까지도 들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궁금증들 혹은 주식에 대한 고민들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50분 동안은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질문까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육주들 오늘 분명히 초반에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시세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승폭을 좀 많이 둔화시키고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오전장 부분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메가MD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려면 공략, 전략들을 잡고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기조가 더욱더 빠르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도 또 담아볼 수 있을
있을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둘 다 역시나 우리가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5월 달에 꾸준하게 수익을 드린 거죠. 5월 달에만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린 종목의 수익률이 무려 150%가 넘습니다. 5월 시장 어땠나요, 여러분?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정말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5월장은 나와 맞지 않는다. 주식 다 팔고 떠나야 된다라는 소리가 정말 거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5월 달에만 150%가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는데요. 함께하는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진 매일매일 단타 종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 내보고 싶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한번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말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시길래? 아까 전에 제가 신성홀딩스 8,750원에 들어가도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미 1%대 이상 상승 중이니까 아, 종목들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찝어드린 방법 보세요.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종가 혹은 단타로 8,740원, 50원 라인에 잡아봐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자,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추가 전략 궁금하시죠?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자, 들어오시면 제가 함께 하신 방에 돌아오시면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대결에 했었던 신성홀딩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저 PBR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또 사료 곡물 테마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종목 현 시점에서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 8,750원 라인에서 한번 담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이 얘기를 한 지 한 5분, 10분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이 종목 나도 한번 담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시간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로 수익이 필요하다. 수익을 한 번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1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이렇게 5월 달에 누적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몇 퍼센트라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종목 제가 아까 어떻게 공략했다 했죠? 눌림목. 맞습니다. 첫 번째는 눌림목, 두 번째는 자, 결국에 이슈가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계속 꾸준하게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본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있었던 테마들은 또 이 이슈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로 끝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슈예요. 이건 이제 어제 있었던 이슈로서 시간에서 굉장히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던 그런 이슈입니다. 저출산에 관련된 이슈인데 저출산은 어떻게 보면 매번 똑같은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내놓겠다, 뭐 하겠다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뭔가 해결은 되는 건 없고 저출산 관련주들은 계속 힘을 못 쓰고 자,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진짜로 뭔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6월 초에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요. 극심한 저출생 문제와 급속한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전체적인 국가선정 잠재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더 이상 이제 지체되면 안 된다라는 점.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이번에 뭔가 획기적인 거를 내놓아야지만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고 사람들도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관련주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어제 또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뭐 꿈비, 제로투세븐, 땡땡땡 컴퍼니 총 세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 개의 종목들은 항상 세트로 움직이죠. 저출생 문제가 뜨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꿈비도 좋고 제로투세븐도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땡땡땡 컴퍼니. 사실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저희가 방송 도중에 저출산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었고 그때마다 맞아요. 이 종목을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좋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많이 올라왔고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는 마지막 종목. 한번 차트를 같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 연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시장에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었죠. 이때 당시 주가가 대략 4,000원대였는데 100%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이때도 비슷한 이런 저출생 문제 이슈가 뜨게 되면서 상승을 이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부에서 뭔가 자꾸 내놓는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장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우리도 뭐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기 위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6월까지기 때문에 재료의 지속성도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조용해졌던 이 주가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다시 붙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21선은 제가 이동평균선 교육을 해드리면서 생명선이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최근에 그 생명선을 단기적으로 뚫어주던 흐름들이 나왔어요. 근데 자, 이제 또 떨어지지 않고 단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 그럼 이제 이쯤에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추세적 변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충분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출산에 관심이 있고 관련주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이 종목 제가 한번 잡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요즘에 뭐 AI로부터 시작되는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뭐 전선, 구리, 뭐 클라우드, 데이터, 막 원자력 발전, 굉장히 많은 테마가 있지만, 자, 요즘에 특히나 다시 부각되고 있는, 특히나 오늘도 또 부각이 됐던 테마가 있죠. 자,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탄소 배출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탄소 배출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신재생 발전 민간에서 정부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라고 이슈가 오늘 떴어요. 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입지 고갈, 뭐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정력계통 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 정부 주도 계획하에 시장 및 제도를 재설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결국엔 뭐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탄소 배출 낮아질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전력 난우를 여기서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문제점을 또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력 우려까지 해소가 되겠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자, 전선주들 요즘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오늘 또 쉬어가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쉬어갈 때 잡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만큼 궁금하시죠? 뭘 잡아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3개의 종목을 갖고 왔어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인데 SDN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에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급등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이 종목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 땡땡땡땡 파워는 사실 최근에 태양광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 SDN이 1대장주, 그 다음 이게 2대장주. 근데 SD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하기 까다로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후발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봤던
땡땡땡땡 파워. 근데 그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차트가 이쁘다라고 드릴 수 있어요. 왜냐? 수급 들어가고 눌리고 또 수급 들어왔다가 눌리고 또 수급 들어왔다가 눌리고. 자,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도 또 눌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잡아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눌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종목들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SDN이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면 되시고,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앵커님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도 완료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장 속에서 다음 주 시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테마 두 가지 짚어드렸죠.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유망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도 관심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단기 입형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변곡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도 같은 이슈지만 지금 6월까지 그 재료의 지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관심 종목을 하나 또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예쁘죠. 수급 이후에 눌림목 있고 수급 이후에 또 눌림목 있는데 현 시점에서 눌림목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야지 이 두 가지의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까지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시간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그럼 가장 중요한 원탑 종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의 원탑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장의 원탑은 제가 교육과 원격 진로가 같이 있는 종목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사실 이슈가 뜨면서 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떴는데, 자, 의대 증원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아까 같은 메가MD나 IB 기명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도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의대 증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었죠? 원격 진료 주들이 올라갔어요. 왜냐? 자, 의대 증원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의사들의 파업,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원격 진료, 그게 첫 번째로 부각이 되는데, 자, 의대 증원한다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의대 증원하면 말 그대로 의대생들을 많이 뽑고 의사들을 많이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뭐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육주. 교육주가 사실 원래 수혜주예요. 원래 수혜주인데 항상 원격 진로에 뒤에 밀려가지고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의대 증원에 뭔가 토대화가 되고 뭔가 조금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자, 교육주가 직접적으로 부각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 제가 준비했던 거고, 자, 이 종목은 결국에는 원격 진로의 재료도 갖고 있지만 교육주의 재료도 갖고 있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의료정보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국내외 약 1000개의 기관에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실적 1위를 기록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원격 진로에 대한 재료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IT 교육 분야에서 땡땡교육센터가 IT 교육 사업 업계 1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육. 두 개의 재료를 다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의대 증원하면 또 원격 진로 봐야 돼, 교육주 봐야 돼, 헷갈리시죠? 자, 이 한 종목만 보면 됩니다. 차트 같이 볼게요. 자, 이미 2월 달에 이번 연도 초에 의대 증원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도 한때나마 시장에서 관심을 갖던, 시장에서 주목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고 지금 뭐 토마토 시스템 결국엔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종목들처럼 다시 올라가지 못한 채 쭉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종목. 근데 보시면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 다지기를 좀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중간중간 보시면은 꼬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뭐냐? 매집의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 자, 이때 당시에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아까 같은 생명선에서 다시 한번 또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을 한다면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전 저항 때까지. 그때 주가가 대략 9,000원 정도가 되겠죠. 자, 지금 현재 기준 6,000원입니다. 9,000원까지 못해도 얼마 올라가야 돼요? 50%. 자, 기대 수익률이 50%일 뿐이지 우리가 저점으로 잡았을 때 뭐 단기적으로 5% 내지 10%만 보더라도 충분하죠. 자, 그런 수익 제가 이 종목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주, 원격 진로주 뒤늦게라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이 종목의 전략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 오늘 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엔 재료가 두 가지나 됩니다. 교육도 가지고 있고 원격 진료도 가지고 있는데 차트 흐름도 아주 괜찮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들어온 흔적도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장에서 함께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에 대한 교육 때 진행됐던 두 가지의 종목, 저출생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탑 종목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